네, 이번에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circle2라는 클래스 안에 이 radius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퍼티를 우리는 그 stored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저장된 변수 뭐라는 이름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이 radius 값이 클래스 안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stored 프로퍼티와는 달리 저장하지 않는 프로퍼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computed property 또는 calculated property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computed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그 읽힐 때마다 그때그때 그 값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함수로 이 get area, get circumference 두 개를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computed property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아래쪽에 붙여주고요. 우리가 이름은 이번에는 circle 10이라고 주고 이 부분을 이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computed property로는 area라는 이름으로 주고 더블형으로 선언을 하겠고요. 이 안에다가 이 실제의 내용만 갖다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주 부분도 circumference라고 더블형으로 computed property를 선언을 하고요. 이쪽은 날려주고 이것만 붙여주는, 이 가로는 지워줘야겠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area 그리고 circumference라는 두 개의 computed property를 생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omputed property를 선언할 때는 이름을 정해주고 반드시 형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면적하고 원주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퍼티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에는 우리가 이 stored 프로퍼티를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circle 10이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하고 circle 10의 radius를 우리가 10으로 줘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radius가 10인 상태에서 circle 10의 area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rea는 여기에서 이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31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주 경우에도 10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되니까 62.8의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circle 10에서 computed property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축약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getter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get이라는 getter를 넣어줌으로써 동일한 효과고 이게 더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getter를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봤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computed property에는 getter뿐만 아니라 setter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getter는 말 그대로 값을 get하는 경우, 즉 값을 얻는 경우가 되겠고, setter는 말 그대로 값을 set하는 것, 즉 설정해주는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요. 우리가 그 구조체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이 예에서는 면적과 원주를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getter만 필요하죠. 그래서 굳이 setter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적하고 원주의 값을 직접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setter를 추가해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적을 setter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반지름 radius 값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산수를 좀 해보면 면적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m파이가 됐었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려면 일단 반지름의 제곱은
에리어 나누기 m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반지름은 에리어 나누기 m파이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산수로 해본 거 코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 레디어스 값을 세터에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set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 에리어의 값을 받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value라는 변수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radius는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산수를 한 걸 넣는 거죠. 근데 여기 area는 실제로는 이 value가 되겠죠. 이 값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게 바로 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춰서 반지름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넣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주는 어떻게 될까요?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radius는 원주 이제 value라고 하죠. 나누기 2 곱하기 m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t value 원주의 값이 value로 들어오겠죠. radius는 요 괄호는 하나 빼줘도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한 거를 설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원주의 값이 value란 인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 radius 값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value라는 걸 썼는데요. 이거를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생략해 주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값을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바로 new value라는 키워드거든요. 이건 이제 예약된 예약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로 셋할 때 넘어온 그 값이 이 new value에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부분을 생략을 해주게 된다면 이 value란 변수 대신에 new value라는 키워드를 써줘라. 네,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면적과 원주의 값을 직접 세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circle 10점 면적을 우리가 314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circle 10점 반지름 radius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뭐 9.997이라고 나오면 되니까 10의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번엔 우리가 원주를 125.6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나올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산수를 해보시면 네, 약 20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computed property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tored property를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는 stored property 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tored property의 값이 할당되기 직전 그리고 값이 할당된 직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값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이고 값의 변화가 없는 경우, 즉 동일한 값이 다시 할당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해 감지를 하고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할당 직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will set 이라는 블록을 이용하게 되고 값의 할당 직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did set 이라는 블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property observer라고 부릅니다. 값이 할당된 직후에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did set 이란 블록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did set이 특별히 유용한 경우는 방금 설정한 어떤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만약에 스토어드 프로퍼티인 그 반지름, 이 반지름에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이 할당되면, 반지름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didset에서 거부를 하고 그냥 기존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기 하나 컬리 브래킷을 만들어주고 didset 이라고 해주고, 만약에 radius가 0보다 작으면 radius의 값은 그냥 기존의 값을 써라. old value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이런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아래 가서 circle 10점 radius를 우리가 30이라고 주면 는 당연히 30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radius를 우리가 말이 안 되지만 마이너스 20을 줘봤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radius 값은 몇일까요? 그렇습니다. didset에서 우리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old value를 사용해 주라고 해줬기 때문에 기존의 값인 30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우리가 통장 잔고에 그 잔고의 값을 지정을 해주면 이 실행 직전에 얼마로 잔고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출력해 주고요. 실행 직후에 만약에 잔고가 늘었으면 얼마가 늘었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mybalance 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stored property를 bank balance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주고 디폴트 값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didset willset을 넣을 거기 때문에 컬리 브래킷을 만들어주고 willset에서는 값이 변하기 직전에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잔고를 얼마로, 이걸 이제 new value 써주면 되거든요. 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라는 걸 찍어주자. 그리고 방금 잔고를 설정을 한 경우에는 잔고가 설정되자마자 비교를 하자. 이 밸런스가 old value, 즉 기존의 잔고보다 큰 경우에만 이런 걸 찍어주자. 뱅크 밸런스에서 old value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늘었습니다 라고 찍어주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mybalance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없는 이니셜라이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유용한 것이고요. mybalance.bankbalance를 우리가 몇 으로 해볼까요? 1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0 하면 이 위에 보시다시피 잔고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willset이 실행이 됐고요. 또 10이 늘었습니다 라고 didset까지 다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또 똑같이 30을 줘볼까요? 주게 되면 네, 이렇게 2times라고 나오는데 가서 보게 되면 잔고를 30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추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didset에서도 20이 늘었습니다 라고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늘지 않은 경우, 잔고가 오히려 줄은 경우예요. 이번에 한번 20을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30이었는데 이번에 20이니까 줄었으니까 가서 보면 잔고를 20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라는 willset은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데 didset은 잔고가 줄었잖아요. 는 경우에만 출력을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는 출력이 되지 않고 그냥 두 번 앞에 것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퍼티 observer를 한번 정리만 하면
첫 번째는 stored property에만 적용된다. computed property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setter에만 적용이 된다. getter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그 속성상 변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수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